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 양평에 위치한 대석 낚시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수면적이 전체 한 3,500평 정도 되고요. 자비터로 운영 중인 곳입니다. 입어료는 4만 원이고요. 오늘 날짜는 8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 34분입니다. 평일이잖아요, 수요일. 평일날 여기 대석 낚시터 오시면은 좌대를 노지 장교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 4만 원에 좌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방 같은 거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평일날에는 이렇게 이제 장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사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 평일에는 조사님들이 안 계시면은 2인 4인 뭐 이런 자대들 여기도 있죠. 그런 데들 장교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안 되시고요. 평일날 자리가 많이 남아 있을 때. 여기 주 5종이 대부분 다 향붕어로 알고 있고요. 제 왼쪽으로 1인 자대 2인 자대 이렇게 쭉 돼 있고, 저쪽 건너편에도 1인 자대, 그 다음에 여기 4인 자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여기서 붕어를 많이 못 잡아봤거든요. 근데 1인 좌대 쪽에서, 관리실 쪽 방향 1인 좌대 쪽에서 붕어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왔더니 물 수면에 붕어들이 어마무시하게 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떠 있어요. 현재 수온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기가 또 중계곡지거든요. 그래서 바닥층이 수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낮에는 붕어들이 많이 부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려가려면 12시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짬낚시로 밤에만 잠깐 해볼 건데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마리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여기 대석 낚시터가 양평이긴 한데, 여기 광주 곤지암에서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광주랑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평으로 가려면 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참 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광주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나온 길이 동곤지암 IC 그쪽에서 나왔거든요. 서울에 계신 분들도, 강 동쪽에 계신 분들, 이쪽 분들도 좀 가깝게 찾아와 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이 터가 조금 제 기준으로는 좀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대석 낚시터에서 밤낚시의 붕어 손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찌맞춤도 아직 안 했어요.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찌맞춤부터 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채비 알려드릴게요. 낚싯대는 상공칸이고요. 청명 프리미엄 원 상공칸. 그리고 원줄은 1.25줄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써보고 있는 건데 중축 내림줄이에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인이 좀 가벼운 것 같아서 잘 안 가라앉더라고요. 오늘 사용하는 찌는 군계일학 물방개 전자찌입니다. 총 길이는 65cm짜리고 부력은 3.4g. 제일 탑이 얇은 거예요. 그리고 몸통은 나노 소재 몸통이고, 군계일학 전자찌를 사용할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채비는 군계일학 마이어 스네이크 수입벨 채비. 수입벨은 0.6g, 항상 사용하는 0.6g. 거의 이것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거로 찌맞춤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밥 개는 거 보여드리고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찌맞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풀캐스팅해서 라인 다 가라앉히시고 박으세요. 그리고 저기 천천히 내려가서 저 위에 빨간색 마디 한 마디가 나오게끔 맞출 겁니다. 자, 지금 아직 한참 부족하죠. 여기서 0.1g은 더 껴야 될 것 같네요. 무게 추가 오링 0.1g 추가해서 한번 꽂아 볼게요. 저게 바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꽂아보고 나온 마디수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0.1g짜리 하나를 꽂고요. 물에 떠 있는 겁니다. 지금 떠 있는 거. 제가 예상하기엔 떠 있는 건데 바닥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던져보고, 많이 무겁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예 사선 잡고 낚싯대 밀어서 내려놓고, 아까보다 더 내려가죠. 자, 천천히 내려가죠. 지금 바닥 찍은 것 같은 느낌인데 살짝 쓰는데. 두 마디 반 노출. 다시 한번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챔질할 때 좀 세게 챔질합니다. 기포 같은 거 다 털리라고. 원래는 라인을 한참 담가 놓고, 찌도 한참 담가 놓고 나서 찌맞춤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그냥 저는 낚시를 바로 하기 위해서 두 마디 반인데 바닥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링을 하나 또 꽂아 보는 거예요. 어쨌든 수심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저도 대짜오링, 군계일학 대짜오링 0.045g짜리 하나를 꽂아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캐스팅 쭉 풀캐스팅하고 라인 물에 다 잠그고 사선 잡고 또 내려놓고
어느 정도 있다가, 자, 아까 2마디 반 나왔는데 더 내려가네요. 자, 1마디. 다 잠기네. 요 지금 0.045g을 꼈더니 지금 뭐 첫 번째 마디 조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 정도면은 중자 오링으로 바꿔 끼면 됩니다. 045로 045 오링을 빼버리고 중자. 이건 대자 오링이니까 중자 오링 0.03g짜리. 처음에 찌맞춤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자, 던져서 사선 잡고, 자, 찌 내려가죠. 자, 1마디. 자, 천천히 내려가서 1마디 정도, 검은 마디가 지금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조금 지나면 좀 더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시작. 1마디 땄죠. 1마디에 검은 마디 다 보이는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3마디 내놓고 할 거예요. 3마디가 나올 때까지 찌를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찌곰으로 쭉 올려서 3마디가 나오게끔. 저 바닥도 아직 안 찍어 봤거든요. 대략 여기가 한 2.5m에서 3m 사이일 것 같은데 2.5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왔을 때 2.5m였던 것 같거든요. 자, 던져서 사선 잡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낚싯대 내려놓고, 바닥 찍었습니다. 쿵 하고 찍었죠. 방금 찌를 올려가지고 찌맞춤 바닥에서 띄워서 1마디 나오게끔 한 다음에 맞췄죠. 그래서 찌곰으로 올려가지고 4마디가 찍히는 바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찌탑이 4마디를 내놓게 된 거예요. 저는 3마디 내놓고 낚시할 거거든요. 처음에 다시 3마디. 자, 이렇게 던져고 이제 3마디 나올 거예요. 1마디 내렸으니까요. 저는 3마디로 스타트 할 겁니다. 자, 쭉 내려가기 시작하고 살짝 미세하게 오른쪽. 3마디죠. 이제 바닥 찍은 겁니다. 3마디니까 저 상태에서 이제 바늘 달고 밥 달고 낚시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할 거고요. 수심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재볼게요. 수심을 잴 때 팔 길이로 제가 저번에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찌가 65cm 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1m 30입니다. 1m 30 2개. 그러면 1m 30이면 2개를 냈으니까 총 4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1m 30, 2m 60 남은 거 계산해 보면은 좀 살짝 부족하잖아요. 65에서 한 10cm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한 40cm 정도 되겠죠. 딱 3m가 나오네요. 수심이. 자, 팔로 한번 재볼게요. 팔로 쭉 펴서 이만큼. 이렇게네요. 1m 80에 1m 20. 딱 3m가 나옵니다. 딱 3m죠. 정확하죠. 이게 딱 3m가 여기가 더 깊네. 이제 던져서 담가 놓고 이제 곧 얻어질 것 같아요.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늘 묶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바늘은 오늘은 흔들이에 어분을 보쌈해서 쓸 거예요. 집어 낚시할 거라서 상황 봐서 뭐 건마부시도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바늘 결속기 이걸로 묶어도 되고, 아니면은 자, 여기 바늘이 여기 있으니까 데크론줄 이렇게 있는데, 저는 낚싯줄 묶을 때 항상 바늘 묶을 때 물에다가 한번 데크론줄을 이렇게 담궈서 뺍니다. 그냥 생줄을 쓰면은 바늘이 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물을 항상 담굽니다. 바늘 묶는 거는 이게 안 뚫리긴가 그럴 거예요. 이거 예전에 바다 낚시 다닐 때 한참 많이 이렇게 썼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데크론줄은 두꺼워서 한 5바퀴만 감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안정상 7바퀴 감습니다. 라인 이렇게 당겨 주시고 바늘귀 안쪽으로 라인이 나오게끔. 바늘귀 뒤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안쪽으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세게 당겨 주셔야 돼요. 빡빡하게. 그런 다음에 짜투리선 잘라내고, 오늘 사용할 바늘 목줄 길이 재단 한 5cm 정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문 한가운데가 딱 4.5cm예요. 그래서 살짝 위에 자르고 지지면 5cm입니다. 이게 바늘은 이게 후급 바늘 5호예요. 공개락 후급 바늘 5호. 외바늘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원래 평상시에는 바늘 결속기 많이 묶어요. 이걸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급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합사 똥을 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합사줄 그 끝에 매듭을 묶잖아요. 저는 그냥 똥으로 지지거든요. 원래 PE 합사는 잘 되는데 데크론 줄은 타버려요. 가까이 돼버리면은 멀리서 열기를 이용해서 말려 들어가게끔 하셔야 돼요. 멀리서 이렇게 열기를 갖다 대시는 거예요. 살살. 그럼 끝이 아이고 이런 이렇게 타버리면 안 돼요. 지금 라이터가 다 돼가지고 다행이다. 만져보면 똥이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여기 원래 이렇게 타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그래도 말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가스 다 됐네? 이런 젠장.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찌맞춤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잖아요. 지금 조금 있다가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좀 시간 지났으니까 더 무거워졌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고기 한두 마리 만약에 걸어내시면은 꼭 무거워졌나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면은 정말 아까 유분이나 기포들 이런 거 다 빠지면은, 그리고 밤에는 또 살짝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가라앉으면은 미세주를 그러니까 중자, 저 같은 경우는 중자 빼고 중자 빼고 소자 오릭을 추가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 거의 똑같네요. 아까 처음에 맞췄을 때랑 그냥 이 상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심은 아까 찍어 놓은데 그대로 하나 남겨놨기 때문에 찌멈춘 고무 하나를 2개씩 들어가잖아요. 이중 찌멈춘 고무 원래 했던 마디수로 해놓고, 여기 저는 거의 붙여요. 아주 살짝, 쭈고무 쪽에서는 살짝, 뭐 진짜 5mm 정도 남게 이렇게 해서 다 올려버립니다. 저는 다 올렸었어요. 뭐 유동이기 때문에 좀 길게 여기까지, 수심만큼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던질 때 이상해요. 유동이 돼 버리면. 이렇게 해서 반스윙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떨고 라인 가라앉히고 이렇게 내려놓는 형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자, 바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기본적인 것들, 아쿠아텍 블랙 김밥에 이따가 어딨지? 아쿠아텍 나노를 살짝 불린 다음에 아쿠아텍 나노를 살짝 코팅해 주듯이 넣을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3가지 갤게요. 밥은 소량씩 계십시오. 지금 저녁에는 상관없는데 낮에는 경시 변화가 와요. 그 밥을 100cc씩만 개서 사용하시고요. 저는 50, 50, 50 3컵 넣겠습니다. 1컵, 김밥 50 1컵, 블랙 50 1컵, 아쿠아텍 2 50 1컵, 50 1컵. 그런 다음에 물을 110 정도 넣을 거예요. 이따 아쿠아텍 나노를 뿌려서 코팅해서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잘 섞어 주시고, 그래서 물을 일부러 조금 더 넣을 겁니다. 나노를 넣을 거라서 50cc 1컵, 2컵, 어분 3컵에 물 2컵. 그 다음에 살짝, 이 정도만 살짝 넣습니다. 잘 섞어 주시고요. 흥건해요. 촉촉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따뜻하니까 뭐 한 7, 8분만 불려도 돼요. 한 10분 정도만 불려 주시고 어분을 다 풀어 주신 다음에 아쿠아텍 나노를 많이 찝어서 돌돌 코팅해서 사용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것도 어분이에요. 갈아 만든 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쿠아텍 2를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노가 이게 가루 어분이잖아요. 어분 단거로 쓰셔도 돼요. 잘 조절해 보십시오. 저는 많이 써봤습니다. 어분 담궈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흔들이는 멜론 흔들이에요. 제주사는 말씀 안 드릴게요. 멜론 흔들이 검색해 보시면은 요거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바늘 이렇게 묶었고, 이렇게 외바늘 정확히 외바늘 이렇게 딱 해서 채비 이렇게 하고, 흔들이를 1번, 2번, 3번 묻히고, 어분 이거 불려놓은 거 많이 보쌈하셔야 돼요. 지금 불리고 있는 중이라 살짝만 떼어서 한번 던져보려고. 이렇게 보쌈, 전체적으로 보쌈해서 이렇게 생긴 거. 밥을 처음에는 좀 많이 쓸 거예요. 근데 밤에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잘 나올지. 저 여기서 많이 잡아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최고 마리수가
이곳 낚시터에서 30 몇 마리가 최근 제일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잘못 던졌다. 자, 이렇게 해서 낚시를 이따 할 겁니다. 뭐 담가 놓고 터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자, 잠깐 밥 불리는 동안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카메라 상으로는 되게 밝게 보일 거예요, 지금도. 자, 어분 불려놓은 거 이렇게 잘 펴주시고요. 손가락으로. 아쿠아 3합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피셔도 잘 펴집니다. 이거 알갱이들 골고루 잘 펴지게 하신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다 폈어요. 집어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낚시터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렇게 불린 밥을 이렇게 놔두고 한 3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 가지고 골고루 뿌려주세요. 가루 오븐을 좀 넣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루 오븐이. 그래서 몇 번만, 좀 물속에서 잘 퍼져야 되니까 내려가서 몇 번만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치대시면 안 되고, 안 치대고 그냥 이렇게 몇 번만 가루 오븐 섞어준다고 생각하고 돌려주시고, 오븐 잘 펴서 이렇게. 자, 본격적으로 낚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7시 4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빡센 낚시터에서 제대로 붕어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됩니다. 요새 낚시터들이 밤 12시 넘어야 좀 입질이 산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새벽 한 3, 4시 이때부터. 자, 이렇게 해서 어분 흔들이 3, 4번 묻힌 다음에 어분, 아까보다 훨씬 크죠? 집어하려고 좀 많이 내리려고 이렇게 크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제가 기억하기로는 찌표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리면 챔질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초점 맞추고. 밥이 내려가면은 거의 뭐 1분 안에 다 풀리거든요. 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흔들이에 묻어있는 어분이 있다면 먹고 올릴 텐데, 이렇게 텃샌드들 오시면은 무조건 밥질을 계속해서 1분 안에 터치가 들어오게끔 만드셔야 돼요. 터치 올림이 나오든 뭐 움직임이 나오든 미세한 터치가 있든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밥질을 계속 다시. 흔들이도 이것도 사용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금방. 흔들이 사용할 때는 데크론줄, 목줄은, 바늘 목줄은 항상 데크론줄 사용하고요. 좀 많이 묻어요. 잘 버티고 흔들이가 붙어서. 자, 이렇게 보쌈한 다음에 이제 계속 낚시 진행. 항상 라인은 가라앉히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라인 떠 있을 때 챔질하면 줄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왼쪽으로 갔네요. 어찌됐건 계속 밥질. 오우, 로켓처럼 방금 한번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밥질 한 10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터치가 한번 들어왔어요. 불 켜야 되겠다. 그리고 물도 살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는 것 같아요. 던질 때마다 살짝 오른쪽으로 던지는데 내려갔을 때는 왼쪽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케이. 지금 살짝 터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좀 가벼운 터치. 자, 불 켜야 되겠다. 자, 미세한 터치들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반짝이는 게 뭔가가 휙 지나갔거든요. 잡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툭툭 치는 거 보니까 저 붕어가 터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찌를 지금 탁탁 쳐요. 뭐 치어거나 아니면 잡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는 어려워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 낚시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좀 밥질, 건드림. 밥질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낚시터,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렇게 움직임만 보인다 그러면 밥을 콩알처럼 한번 짓이겨서 달아보세요. 또 그게 또 반응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낚시를 해가면서
이제 컨셉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밥 다는 방식, 누르는 무게, 찌맞춤 이런 것도 진짜 연관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바닥에서 터치가 들어오니까 어분이 다 풀려도 지금 흔들이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고패질 한번 해보고 안 덤비면은 한 마디 정도 잠기게끔 당기면서 고패질 한번 해보시고 반응이 있다. 반응이 있네요. 살짝 미세한 터치들이 계속 있거든요. 지금도 있죠. 자세히 보세요. 터치 있죠. 저게 이제 붕어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먼저 먹으려고 하거든요. 붕어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렇게 터치가 들어온다는 거 하여튼 좋은 징조입니다. 뭐 잡어든 아니든 간에 저렇게 찌 움직임이 보일 때까지 밥질을 계속 하셔야 돼. 계속. 오, 아유 빠졌다. 지금 살짝 스타트할 때 바로 챔질했거든요. 걸렸다 빠졌습니다. 이야,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짝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럴 때는 찌 마디를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한 0.5mm 단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진짜 미미한 차이가, 특히 전자탑의 경우 탑이 밖으로 나오면 눌러주는 무게가 꽤 무겁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씩 움직이셔야 돼요. 바로 터치가 한번 들어왔고, 이때부터는 밥을 좀 크기 조절도 좀 해가면서 좀 풀림이 밑에서 잘 풀리게 할 것인지, 밑에를 꽉 잡아줄 것인지, 위에는 기본적으로 꽉 잡아주고 밑에도 잡아줄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본인이 낚시하시면서. 고패질 하니까 터치가 들어왔습니다. 터치가 조금 경계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바닥에선 살짝 왼쪽으로 갔습니다. 오, 바로 터치. 오, 붕어들 들어왔습니다. 10번 이상은 넣어줘야 되는구나, 무조건. 근데 오늘 딱 왔는데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네요. 여기 사장님이 사발면도 갖다 주셨어요. 밤에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먹으라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짬낚시하고 갈 거라서 뭐 밤낚시 잠깐만 하다 갈 거예요 이러는데도 그냥 배고프면 먹으라고 사발면 주고 가셨어요. 계속 건드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건드림이 있더라도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밥질을 하세요. 지금 계속 먹고 있네요. 먹고 있긴. 근데 저게 붕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드리는 게. 자, 오, 고패질 3번 하니까 올려줬습니다. 꼬셔서 잡아줬어요. 자,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수 좀 적당한 사이즈의 붕어가 나왔어요. 첫 수. 그러니까 찌올림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아요. 보니까 입질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올리면은 바로 챔질하십시오. 이럴 때는. 항상 흔들이, 제가 여기 오면은 타가 좀 세기 때문에 흔들이 보쌈을 많이 쓰거든요. 집어 위주로 낚시하기 위해서. 찌올림이 좀 짧더라고요. 자, 밥을 조금 약하게 보쌈 해보겠습니다. 약하게 보쌈. 밥이 좀 빨리 풀리게. 뭐 받아먹는 건 없으니까 좋네요. 저기 조사님들 나오셨네. 살짝 왼쪽으로 가냐 자꾸. 여기 또 맞춰야 되나? 터치하면서 내려간 것 같은데? 찌가 왜 더 나와? 줄이 늘어났나? 오, 터치 많이 들어온다. 아싸, 이게 웬일이야? 아싸, 웬일이야? 밥을 좀 작게 달아도 되겠는데요? 셋, 밥을 좀 쬐끄맣게 보쌈. 그냥 어분 콩알 낚시 하듯이 크기의 어분으로 보쌈. 이렇게 쬐끄맣게 터치가 들어오니까 그냥 꾸준하게 템포로만 해주시면 돼요. 밥을 좀 작게 달 때도. 살짝 걱정했는데 밤낚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린다. 우와. 오케이. 부드러웠어요. 스타트가. 여기도 개국질하 붕어들이 좀 힘을 씁니다.
또 물이 살짝 차가워질 때 붕어들이 힘을 많이 쓰거든요. 야, 어딜 돌아다녀? 아따, 씨, 참 많이 돌아다니네. 어우, 얘는, 어우, 야, 얘는 빵이 괜찮습니다. 힘 잘 쓰네요. 그리고 반스윙, 저는 반스윙 하고 있습니다. 자, 터치하면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붕어가 좀 들어왔어요, 보니까. 지금 몇 시지? 7시, 아까 5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밥질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27분입니다. 20분 만에 2마리 잡은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제 기준에는. 이제 곱해질도 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쫄림이 짧아요. 아, 또 왼쪽으로 가겠다. 오케이. 올려. 올려. 침질할걸. 입질 잘하는데요? 기대 이상이다.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와, 크다. 어휴, 여기가 붕어들이 깨끗하고 힘을 잘 써서 좋아요. 여기도 대속도. 터가 센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밤낚시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네요. 또 한 수, 3마리째.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밥도 조금 작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올려. 와, 이신 올려. 저러고 올려야 되거든요. 올릴 겁니다, 아마. 안 미네. 이렇게 안 밀릴 때 이렇게 곱해질 한번. 근데 지금 올릴 것 같은데. 씨. 붙어는 있거든요, 지금 고기가. 이렇게 곱해질 살짝.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이가. 곱해질 하면서 바로 먹고 올린 거예요. 야, 붕어가 괜찮네. 전체적으로 붕어가 씨알도 적당하고 힘도 잘 쓰고요. 자, 저 여기 와서 붕어 이렇게 잡아본 게 처음이에요. 자, 밤낚시는 진짜 날이 시원하네요. 저쪽에서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역시 확실히 양평 쪽 이쪽 그리고 포천 쪽 이쪽 이런 데들은 조금 근처에 산들이 많은 곳들은 좀 많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곡지 낚시터들이 확실히 좀 시원하게 낚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만 돼도 뭐 저녁에는 엄청 추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조만간에 이제 패딩 챙겨갖고 다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올린다. 기가 막히게 올리네요. 와. 잘 나온다. 자, 올려. 스타트. 그렇지. 아이고. 아까 왔을 때는 붕어들이 상층에 막 엄청나게 많이 떠 있었거든요. 저 가운데 쪽에. 근데 밤 되니까 그 떠서 막 소리 나던 게 다 사라졌어요. 지금 갑자기 입질이 끊기고 미세한 깔짝거림만 생겼어요. 갑자기 입질이 좀 약해졌습니다. 지금 계속 건드리긴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먹고 올리는 표현이 안 나와요. 물도 지금 밀리고 있고요. 조금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오링을 하나 살짝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소자나 중자를 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물이 계속 밀어요. 지금 입질 변화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아마 물 흐름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럴 때는 안전쪽으로 눌러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물이 저렇게 흐를 때는. 야, 오늘 우와, 우씨, 저게 안 걸려? 우선 한 마디 올렸었는데 안 걸렸어요. 소자 오링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군계라 소자 오링은 0.02로 9g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살짝 흐를 때는, 물이 돌 때는 살짝 무겁게. 자, 지금 찌가 계속 굼실거리고, 예,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낚시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계속 굼실거리고 있거든요.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안 올라와요. 갑자기 안 나오네. 아까가 피딩 타임이었나 봐요. 뭐야 이거. 오늘 좀 촬영 편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네요. 근데 터치는 정말 많아요. 안 올릴 뿐이지. 지금 현재 소자 오링 하나 꽂아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보다 흐름이 조금 덜하긴 한데, 아이고 튀었다. 중자까지도 한번 꽂아 보세요. 추가를 해보세요, 오링을. 그러니까 소자 빼고 중자 오링 하나, 0.030짜리를 하나 더 추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만약에 했다가 안 되면은 다시 처음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중자 오링도 미리 하나 꺼내 놓고. 자, 지금 소자로 한 3번 정도 넣어서 테스트 해봤어요. 안 올라와요. 이럴 때는 소자를 빼버리고 다시 중자를 하나 더 추가. 기본 찌 맞춤에 한 마디 따고 두 마디, 아니 한 마디 따고 3마디 노출에 중자 오링을 꽂아 놓는 겁니다. 조금 더 무겁게. 잘 나온다고 좋아했다가 이거 참 확실히 피딩 타임이었나 보다. 조금 무겁게 안정적으로 이제 중자 오링을 하나 꽂았습니다. 무겁게 쿵 떨어지죠. 전 되도록이면, 우와, 이야, 되도록이면 3마디 유지하려고 일부러 그냥 오링을 추가한 겁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찌 마디를 살짝 올렸을 텐데, 이런 식으로 찾아가셔도 돼요. 아니면 중자를 빼고 찌 마디를 뭐 4마디 노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찌는 올리는데 헛방이 나네요. 이야, 확실히 안정적으로 눌러 놓는 게 터치는 들어옵니다. 찌올림이 나오긴 하는데 걸리진 않아요. 몇 번 더 해봐야 됩니다. 야, 중자 오링 하나 박으니까 찌가 계속 올라오네. 안 걸려서 문제지. 무거워도 헛방 난다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무겁게 누르면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튀는 입질이 나오죠. 가벼울 때는 반응이 없다가 무겁게 누르니까 반응이 많이 보입니다. 요럴 때 우와, 와, 저챔질하면 그렇지, 나오지. 한 마디 살짝 올렸다가 또 살짝 올리길래 바로 챔질했습니다. 살짝 무겁게 운영해야 되나 보네요. 지금은 물 흐름 때문에 그래요. 물 흐름이 있어가지고 물이 밀기 때문에 채비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눌러줘 버린 겁니다. 와, 붕 크다 이거. 우이씨, 빵이 상당히 큰 향보가 났습니다. 이야, 오늘 그 물 흐름 때문에 오링 추가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게 됐네요. 역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입을 사용할 때 물 흐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뭐 편대도 아마 눌러 줄 거예요. 편대도.
아까는 오링 하나도 안 꼈을 때도 잘 올라왔었는데 물이 좀 흐르고 나니까 오히려 입질이 사라져 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오링을 추가하니까 소자 오링 무게로도 안 되고 중자 오링 하나 이상은 꽂아야지 이제 터치가 이제 정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우와, 오야, 아이고 빠졌다. 아유. 찌가 좀 빨리 올라온 느낌이었어요. 자, 지금 밥을 제가 호기심에 짓이겨 가지고 정말 어분 단고로, 짓이긴 어분 단고로 달았더니 찌가 올라왔습니다. 방금 몇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터벌은 좀 길어요. 근데 확실하게 올려주네요. 올려. 와. 이야. 우와. 이 어분 당구가 낫네. 이야, 크다. 이야, 밤에는 좀 씨알이 좀 튼실한 붕어들이 움직이나 봐요. 오우, 크다. 자, 또 안수했습니다. 자, 입질이 아까보다 좀 찌올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짓이겨서 마세요. 막 비벼요. 이거 옛날에 제가 많이 하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콩알로, 어분 콩알. 당구 낚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귀만 꽉 잡아주고 지졌더니 올립니다. 야, 신기하네. 원래 이 계절에 이게 좀 먹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기억 되살려서 한번 써봤는데 바로 올려주네요. 두 번 올려서 한 번은 빠져버리고 한 번은 제대로 걸려줬습니다. 광고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이거 삼합 당구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아쿠아텍2 단품 당구 아니면 삼합 당구. 이 삼합이 정말 당구 낚시가 잘 되거든요. 이게 먹히는 것 같네요. 네, 집어에서는 밀리니까 중간중간 보쌈만을 한 번씩 해주세요. 이렇게 지져버리면 고기 빠져버리거든요. 터치가 많은데 안 올릴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당구를 흔들이 보쌈으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야, 당구가 잘 먹히네. 한 마디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당구가 먹히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당구 낚시가 먹힐 때는 당구 모양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어분 콩알 모양도, 비비는 정도나 모양 이런 것도 차이가, 입질 표현의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붕어들이 좀 잘 덤비는 형태가 있어요. 어분 말아서 쓸 때 이런 거 할 때 되도록이면 동그란 게 좋더라고요. 동그래 가지고 골고루 말아줘 가지고 잘 겉에서부터 잘 풀리게끔 동그란 게 좋더라고요. 중심이 남아있게끔 바늘에 걸려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살살살살 풀려주는 게, 그러니까 밥이 동그란 게 입질 표현이 되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들어올려. 그렇지. 와. 역시 밥질을 해야 됩니다. 흔들이 나오네요. 또 다시 한 마디 올린 거 바로 챔질. 이야. 역시 밥질이 답인가 보다. 나오든 안 나오든 밥질이 답이고, 좀 붕어들이 많이 들어왔다 싶을 때는 콩알로 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걸리네. 찌가 좀 빨리 올라왔는데 걸렸습니다. 물성이는 어분 콩알. 이게 근데 이게 하자 아니야? 느낌이 하자 같은데. 아, 약간 하자 느낌이, 바늘이 빠지긴 했는데 하자 같아 느낌이. 짜리몽땅 향붕어입니다.
빵은 되게 커요. 빵빵한데 짜리몽땅이에요. 짜리몽땅. 자. 자, 이 정도 씨알의 붕어들이 상당히 많네요. 큰 게 좀 나오다가 집어가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보다 조금 작아졌어요, 붕어가. 지금 낚시할 때 지금 어떻게 흔들이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분 콩알로만 낚시하고 있어요. 촉촉한 어분 콩알. 찌올림이 조금 빠른데 이게 어분이 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손물을 좀 줘가면서 낚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야, 아, 딱 크다. 휴. 자, 다시 이제 큰 붕어가 또 나왔어요. 아이고. 제가 중짜 오링을 하나 뺐습니다. 원래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요. 기본 맞춤. 한 마디 따고 세 마디 노출. 오링을 뺐습니다. 지금 물 흐름도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한두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흐름 없어지고 나서 오링 빼니까 이제 찌 표현이 제대로 나와요. 튀는 게 좀 덜해졌어요. 야, 저렇게 부드럽게 올라와야지 스타트가. 확실히 어분에 손물을 많이 묻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성이 많은 어분이 낫다는 얘기죠. 하여튼 튀는 입질이 많이 보이면은 밥이 세다는 얘기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야, 저거밖에 안 풀려? 야, 살짝 올렸습니다. 살짝. 자, 오늘 마지막 붕어입니다. 대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와봤더니 사장님이 상당히 친절하시고요. 평일에 오시면은 자대도 일반 노지요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어료는 4만원이고요. 대신 이제 방은 이용을 못하고 자대 여기 낚시하는 공간만 저렴하게 좀 자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와도 조사님들이 안 계시면은 들어가서 낚시하라고 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찌맞춤부터 이제 오링 추가, 그 다음에 밥, 흔들이 보쌈, 어분 당고, 콩알 낚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어분 콩알도 잘 먹고요. 해보니까 흔들이 보쌈도 잘 돼요. 어분이 지금 좀 잘 먹히긴 하는 것 같은데 입질이 조금 빠른 감이 있어요. 딴 때 낚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입질이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찌 표현이 어분 글루텐 종류를 사용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낚시를 했어요. 촬영 마치고 낚시를 조금 더 할 건데 1시간 정도 더 해보고 갈 건데 이제 흔들이 마부시를 한번 써보려고요. 그래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물속은 이제 가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속은 좀 많이 차다 보니까 이제 입질이 시간이 갈수록 좀 까칠해지는 느낌인데 그래도 재밌게 따박따박 나오더라고요. 초반에 피딩 타임 때 잠깐 3-4마리 몰려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마리씩 그냥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낚시해 보니까 좀 서늘해요. 주변에 산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조만간에 좀 많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겉옷을 좀 챙겨 갖고 다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좌대 조사님들도 보니까 간간히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아무튼 오늘 여기 대성 낚시터, 양평에 있는 대성 낚시터, 양평에 대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 시내 쪽 지나서 이제 오빈 낚시터 있고요. 양평 그린 있고요. 다 세 곳이 다 조금씩 떨어져 있는데
이 세 곳을 조금 많은 조사님들이 찾는 곳들이거든요. 제가 대석 같은 경우는 터가 좀 세다고 생각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빈도 마찬가지긴 하고, 오빈도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마리수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쌍포 운영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많은 마리수는 아니더라도 좀 재미지게 좀 느긋하게 낚시하시는 거는 여기 대석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장님께서 저녁에 야식 먹으라고 사발면을, 저희 따뜻한 물 나온다고 사발면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발면 하나 먹고 흔들이 마부시로 잠깐 낚시를 한번 해보고 철수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1인 자대가 월등하게 붕어 조항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 먹자.